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사회적 경제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주만 늦었어도 못할 뻔했습니다. 저 학교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대면 수업이 전면 다시 이제 일시적으로 금지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기말고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면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예정에 없던 얘기를 좀 할게요. 원래 이제 소셜 벤처는 사실은 얘기는 많이 돼 왔는데 별로 실체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소셜 벤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지난번 이제 특강에서 우리 저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소셜 벤처도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들어간 건 아니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두는 거는 사회적 소셜 벤처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형태로 제도적으로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그래서 예정에 없이 소셜 벤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게 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볼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소셜 벤처가 뭘까? 요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소셜 벤처가 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명확해요. 자, 뭐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기업은 소셜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 그다음에 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결합시켜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 기업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것, 그게 사회적 기업이다.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음,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시가 되고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경시된다. 또는 경시는 아니지만 무언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다. 사회적 기업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간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수익성인 거죠. 수익성에 취약한 형태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부분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싫어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 별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부 보조금 지원금 받을 때나 반짝반짝거리는 거지 지원금 끝나면 대부분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 되다 보면 주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집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업이 되지 못한 분들을 사회적 기업들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 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능력 있고 전문성 있고 기술력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은 민간 기업에 취업을 했을 거고,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취업을 시켜줘 가지고 취업을 했으면 결국 인적 자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인적 자원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업을 활동을 하면, 인적 자원이 높은 사람들,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고 하면 인적 자원이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활동을 하는 기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기업하고 어느 게 더 잘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뭐냐면, 정말로 수익성 좋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소셜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에다가 소셜이라고 하는 말만 붙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벤처기업에 소셜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붙이면 소셜 벤처가 되는 겁니다. 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요 앞부분 빼고 읽어봅시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실현시키고 그걸 통해서 재무적 수익을 크게 벌어들이는 스타트업. 요게 벤처기업인 거잖아요. 자, 그럼 소셜자가 붙으면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실현하고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이란 말이 붙으면 일반 벤처기업인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벤처기업, 이렇게, 또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부에서는 착한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창업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창업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혁신과 모험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창업기업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 이렇게 벤처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벤처는 벤처 일반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인 거를 구분하듯이 벤처 기업인데 뭔가 여기에 사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소셜 벤처라고 그냥 통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 소셜 벤처는 실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셜 벤처도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벤처도 기업이라고 하면 그 앞에 소셜이 붙으면 결국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인데 무언가 이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실현시키는, 그래서 일반 기업과 벤처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중에서도 혁신적이고 모험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회적 기업을 별도로 빼고 거기에 소셜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기업 중에 일부를 소셜 벤처라고 하는 형태로 재분류하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 벤처를 사회적 기업과 다른 어떤 유형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맥락에서 소셜 벤처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혁신적이지 않고 모험성이 없느냐? 그러면 현실에서는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벤처 기업하고 일반 기업하고의 차이는 결국 뭐죠? 네, 요거죠.
혁신성과 모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거와 다른 거는 결국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소셜 벤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회적 기업과 벤처의 일반 벤처 기업과의 사이에 소셜 벤처가 있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벤처 기업은 재무적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거죠. 사회적 가치 플러스 뭐죠? 재무적 수익을 같이 사실은 추구하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자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은 그건 자선 단체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 할 때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가적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는 이런 구분에 의해서는 이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소셜 벤처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억지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 모델이 사실 이제 요거는 맞을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재무적 수익도 중요시하고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선 기부나 사회 서비스, 사회 가치를 배분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반드시 모든 사회적 기업이 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소셜 벤처라고 특징을 지으면 이 특성은 사실 이거보다는 사회 혁신의 사업 모델이고, 이 사회 혁신의 사업 모델을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벤처적인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차이는 기술력이 존재하느냐 차이의 유무이고, 기술력 있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는 차이가 없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임팩트 투자, 벤처는 결국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투자와 같은 이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뭘 믿고? 기술력을 믿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독창적이거나 특정한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시장 전망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임팩트 투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전문성, 기술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을 구분할 때도 결국은 뭐죠? 벤처 기업은 핵심은 뭐죠? 기술 창업에 있는 거잖아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또 다르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소셜 벤처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이렇게 다 모아놓고 영리 기업을 모아놓고 그 중간에 이제 소셜 벤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 그 이제 정책적으로 소셜 벤처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거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선, 단체, 그 다음에 민간 기업,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 사회적 경제와 이 민간 기업 사이에다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요걸 소셜 벤처다 이렇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인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업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과 자선단체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언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좀 경시되는 측면들이 실제로 있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수익성 부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걸로
강조하기 위해서 소셜 벤처를 강조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 벤처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 해놨는데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차이가 뭐냐? 혁신성이 있느냐, 혁신성이 얼마나 더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 혁신성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요즘 시대에는 이해를 하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는 기술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그냥 소셜 벤처라고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다르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나누고 인증 사회적 기업을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거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걸 제도로 이해를 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2조에 의해서 인증받은 거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벤처 기업 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성에 관한 해서 벤처 기업을 별도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서라고 하는 벤처 기업 확인서를 또 이 법에 의해서 발급을 해주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놨죠. 사회적 기업 벤처 기업은 당연히 사회성이 없는 거죠. 추구 가치가 큰 게 아닙니다. 벤처 기업은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성 앤드 추구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죠? 소셜 벤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셜 벤처를 벤처 기업과의 차이점은 사회성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려고 요 표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 소셜 벤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한 겁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죠. 재활용은 다시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용. 자, 예를 들어서 우유병을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으면 우유를 먹고 그 빈 병을 예를 들어서 마트에다가 다시 갖다 주면 마트가 우유 공장에다가 그 빈 병을 다시 갖다 주면 우유 공장에서는 그 빈 병을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우유를 담아서 다시 담아가지고 또 가게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이고 업사이클링은 업인 거잖아요. 올린다. 가치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폐 자동차의 가죽 시트나 에어백이라고 하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소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그래서 가방, 지갑, 신발 등을 제조하는 거. 이걸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거 못 쓰는 의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재단을 해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에 그 유명한 가방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기하는 소방 호수를 가져다가 그거를 재가공해서 방수용 아웃도어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소셜 벤처라고 얘기해도 되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 실제로 사회적 기업 중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업사이클링을 하면 전부 다 소셜 벤처냐?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닷이라고 하는 것도 소셜 벤처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가의 장애인용 점자 단말기용 디바이스 이거 IT와 관련된 거잖아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 벤처라고 그냥 부르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냥 사회적 기업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에그리쿨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서 무농약으로 재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프랑스 기업인데 뭐 외국에 이런 기업들이 아까도 이제 네덜란드인가 거기 그 소방 호수를 가공해 가지고 방수 가방을 만드는 회사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인데 어떤 게 소셜 벤처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다.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벤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소셜 벤처 성공 사례에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중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G 이니셔티브 이게 지원 조직이에요. 지원 조직.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여기 A는 여기 설명이 있죠. 임팩트 투자,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지원 공간 보유라고 하는 건데 자, 지원 공간 보유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사무실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 컨설팅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셜 벤처를 실제로 창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임팩트 투자는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셜 벤처의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 자, 모든 대부분의 중간 조직이 강조하는 건 뭐죠? 핵심적으로 임팩트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소셜 벤처와 임팩트 투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사회적 경제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임팩트 투자는 그 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럼 뭐죠? 성공 가능성을 본다면, 사업성을 본다면, 기술 역량이 높은 사회적 기업에게 임팩트 투자가 주로 간다라는 거예요. 투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술 역량이 있어서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소셜 벤처라고 굳이 정의하자면 구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1년도에 나온 우리 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펴낸 자료에 보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소셜 벤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애매하죠. 소셜 벤처가 뭔지가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이제 소셜 벤처라고 정의 내리고 그거에 맞는 걸 했는데 대략 한 1,500개 정도가 이제 21년도에 발표했지만 조사는 20년도 작년에 된 거죠. 그래서 1,500개 정도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요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소셜이니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실현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고 있겠죠. 자, 근데 요 다음에 보시면 소셜 벤처로 얘기되는 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 소셜 벤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규모가 큰 거는 투자 유치에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셜 벤처 1,500개 중에 한 12%인 140개가 약 한 5,2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해서 1개 소셜 벤처당 한 4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200억 이상을 받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는다. 일반 사회적 기업은 사실 이렇게 투자를 못 받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줍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자, 그러면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그럼 소셜 벤처는 일반 사회적 기업과 달리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 기반 업종이 소셜 벤처에 아이고 뒤로 넘어갔네요. 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술력, 기술 창업, 벤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벤처 기업. 그래서 기술 기반 업종이 소셜 벤처의 대부분이니까 결국 소셜 벤처는 마찬가지로 벤처와 마찬가지로 기술 기반 업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중에서 기술 기반의 업종을 우리가 대부분 소셜 벤처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50%가 자기만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이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기술력이 확보돼서 기술력이 확보된 사회적 기업.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투자가 들어오면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이 선진국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려면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은 뭐죠? 요 영세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셜 벤처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 그러면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게 잘 되면 물론 좋은 건데 소셜 벤처를 사회적 기업과 분리했을 때 소셜 벤처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굳이 구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소셜 벤처가 아닌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뭔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구분해서 보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 그래서 기술 역량을 가지고 무언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소셜 벤처로 별도로 구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